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택수업 두 번째 강의입니다. 데이지 커피학 최건표 교수가 하는 두 번째 강의인데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나갔네요. 여러분, 어느 교수님들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확대되고 있어서 이 수업이 언제 끝날지 참 걱정이 되는데 교수님 생각으로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딱 끝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을 만났으면 아무튼 좋겠는데 자, 커피 좀 얘기해보죠. 커피 하면 여기 매달려 있는 이 빨간 열매, 이 빨간 열매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 하게 되면 체리라고 부르죠. 체리. 이 체리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과일을 먹을 때 보통 체리라고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이 체리를 먹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이 씨앗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뱉죠? 버리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옛날 그 전부터 어떻게 되어 있냐 하게 되면 이 체리는 먹지 않고 안에 있는 씨앗만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먹어봤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라고 싶어서 제가 그 옛날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요즘에는 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랬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는 이 체리를 아마 그냥 먹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계속적으로 가공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걸 그냥 먹는 사람은 저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이 벗겨내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체리가 벗기면 이 안에 있는 빈이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통 여러분 커피 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안에 있는 걸 벗겨내면 이 커피 빈이고요. 이 커피 빈을 여러분이 이제 보통 가공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 얘를 굉장히 높은 열에서 볶게 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아주 갈색의 여러분 이게 보통 카라멜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당이 굉장히 이렇게 달콤한 고소한 이런 맛으로 변해서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기계 버튼만 이렇게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의 생각, 어떤 생각?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행위를 여러분이 만들어낼 때 그 안에 과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철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제 훌륭한 여러분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직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리스타가 여러분이 이제 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교수님하고 재택 수업의 강의를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학교 오게 되게 되면 지금 한 이런 커피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추출을 통해서 교수님은 2008년도에 에스프레소라는 걸 처음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커피를 보통 먹었느냐? 보통 여러분이 알게 되는 이런 커피를 먹었죠. 이런 커피를 먹었는데 이 커피도 교수님은 전공을 식품 가공을 전공했었는데요. 식품 가공을 전공할 때 이런 커피를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커피입니다. 가공 기술입니다. 이게 여러분 동결건조 커피인데요. 이런 커피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보통 인스턴트 커피라고 해서 인스턴트의 의미는 빠르고 편리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커피를 그냥 물에서 내려서 그래서 예전에 교수님이 대학교 시절에는 설탕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커피 크림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보통 둘둘둘의 신화도 있습니다만 이런 커피를 보통 접하게 됐는데 교수님도 2008년도에 에스프레소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커피 원두를 그 다음에 분쇄해서 그 다음에 물하고 접촉을 해서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짧은 시간에 높은 고압의 그 물을 가지고 높은 온도의 물로
추측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익스프레스, 영어의 의미, 빠르다라는 의미. 그래서 에스프레소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에스프레소 커피를 만들어야지만, 그러면 에스프레소 커피 어떤 커피? 맛있는 에스프레소 커피죠. 그런 걸 만들어야지만 여러분이 지금 요즘 동영상 강의에 올라있죠. 에스프레소 커피 음료 실습이라는 2학년 교과목이 있는데요. 그런 에스프레소를 잘 추측을 해야지만 다음 메뉴를 많이 만들어갈 수 있죠. 요즘에 이제 지금 주변에 카페에서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시그니처 메뉴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핫한 플레이스들이 굉장히 만들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학교 주변에 있는 카페, 작은 카페들도 그 앞에서 그 시그니처 메뉴를 한 잔 먹기 위해서 연인들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SNS를 찾아서 2시간을 기다려서 그 한 잔의 커피를 먹는 그런 것들이 요즘 일상화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의 시절에서는, 여러분이 주저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는 것은 진짜 기본.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죠. 그래서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강원도립대학 바리스타 제과제빵과는 3가지 직무를 한다고 그랬죠. 어떤 직무라고 그랬어요? 커피하는 바리스타 직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제과 직무, 제빵 직무, 이 3가지가 묶여서 하나의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어가는 직업을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교수님하고 이 수업 시간에 커피를 배우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아주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것들이 앞으로 시대를 추구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사진이 여러분들 우리 강릉에 가게 되면 커피 커퍼라는 커피 농장이 있는데요. 커피 농장이 사실은 이런 큰 커피 나무에서 매달려 있는 커피를 우리가 한국에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요. 굉장히 많은 시설을 투자해야죠. 커피 나무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에 있는 자랄 수 없는 나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온실에서, 이렇게 하우스로 되어 있는 온실에서 재배를 해야 되고, 온실에서 재배하려면 이 안에다가 굉장히 높은 열을 넣어줘야 되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높은 비용을 지불해서 커피 나무를 수확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일반 노지에서, 일반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환경에서 재배되고 있다 하게 되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커피를 수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그러한 기후가 되는 지역에서는 농산물로 굉장히 고품질의 커피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농업국가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응용과학기술, 굉장히 반도체나 자동차나 철강이나 요즘 최근에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굉장히 고도화된 산업으로 우리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농업 국가인 경우에는 아마 이런 커피를 재배하는 농업 국가인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커피 체리인데요. 이 커피 체리를 이제 벗겨내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보이면 커피 체리를 벗겨내면, 이렇게 벗겨내면 안에 하얀 이런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파치먼트라고 그리고요. 그렇게 물에서 띄우게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이런 나뭇잎이나 그 다음에 있는 불순물들이 물에 뜨죠. 그리고 불순물들을 버려내고 안에 있는 체리만 가지고 벗겨내는 가공의 형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체리를 벗겨내고 말려서 여러분들 비늘 얻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씻어서, 얘를 씻어서 의기에서 씻어서 안에서 체리를 벗겨낸 다음에 안에 있는 비늘 벗겨내서 말리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또 가공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커피 가공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얘기하는 보통 워시드 가공이다, 아니면 내추럴 가공이다, 이런 가공을 통해서 또 역시 여기 안에 있는 빈이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후나 그 다음에 생산량이나 해양이나
비용 조건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커피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거 교수님이 이제 벗겨서 찍은 사진이죠. 여기 보게 되면 오른쪽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 여기 보시면 이 체리를 벗겨낸 껍질입니다. 이 껍질. 이 껍질이 사실은 이거는 매달려 있던 체리지만 벗겨내서는 얘는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고 얘는 버려지는 거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나의 이제 체리가 벗겨내는 여기 안에 빈이 나오죠. 사실은 여기 밖에 있는 요걸 파치먼트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벼로 치면 왕겨가 쌓였다고 생각하시고 요 놈이 다시 벗겨내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안에 파란색이라고 하면 약간 그린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이걸 벗겨내면 우리가 보통 아까 교수님이 보여줬던 그런 빈이 얻어질 수 있죠. 이걸 벗겨낸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로스팅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원두라고 불려지는 하나의 커피가 만들어지겠고요. 그것을 가지고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방식이냐? 보통 여러분이 하게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핸드드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일본식 편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쓰지 않고요. 보통 브루잉 커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는 고객에게 내 앞에 있는 고객에게 나의 어떤 정성과 나의 표정과 나의 행위와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이런 브루잉 커피가 되게 매력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브루잉 커피 한 잔을 하게 되게 되면 추출한 커피를 다시 도구를 다시 씻고 다음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좀 빨리빨리 해서 어떠적인 그 바의 흐름을 좀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요즘에 이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산업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고요. 그 이탈리아 기원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젊은이들의 하나의 트렌드로 가지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 머신도 커피가 한 잔에 내려지는 머신 말고 그 안에 어떤 디자인이나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능,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온도를 조절하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런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 머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의 머신이 에스프레소 머신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오픈카를 타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하듯이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굉장히 고급화된 머신, 기능도 많고 굉장히 고가인데요. 예, 그런 머신이 속해 있는 그런 여러분들 매장에서 일했을 때 여러분 굉장히 뿌듯해지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것을 체리라고 얘기한다. 커피 체리라고 얘기한다. 커피 체리를 벗겨내면 이렇게 껍질이 나가고요. 이건 버려지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지금 작은 바구니에 찍었는데 이 사진 이게 어마어마한 큰 공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체리를 안에 있는 벗겨냈을 때 이 빈이 만들어지고 얘를 벗겨냈을 때 커피 한 알갱이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커피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교수님이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커피 커퍼라는 농장에서 생산된 커피를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알갱이 하나를 말리게 되면 보통 뭐라고 부르냐? 파치먼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파치먼트를 가지고 다시 껍질을 벗겨내면 그 안에 이제 그린색의 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로스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스렌지로 하는 이런 수납 로스팅을 해서 체험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것이 이제 기계화돼 가지고 1kg 아주 애기 머신이죠. 이제 점점 커져서 5kg, 30kg, 60kg, 100kg 어마어마한 그런 장비들로 이제 로스팅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사진의 보시면 이게 지도책이죠. 여러분 지도 보게 되면 여기 파란색 말고 약간의 옐로우 톤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이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멕시코, 자마이카, 여러분 콜롬비아 쭉 오시면 여기가 이제 커피 원산지인 아프리카 케냐죠. 케냐고
그 다음에 쭉 오시면 인도, 베트남, 그리고 하와이까지 이렇게 약간 옐로우 톤으로 있는 이것이 지구에 있는 지구본으로 보면 하나의 허리처럼 돼 있는 벨트다. 이래서 이름을 커피 벨트, 커피가 생산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커피 생산량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아메리카죠. 아메리카의 남아메리카에 있는 브라질이죠. 굉장히 넓은 땅이고요. 이 굉장히 넓은 땅에서 전 세계에서 커피의 거의 4분의 1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여기 중남미에 있는 여기 중간에 중남미에 있는 여기 이제 중간 쪽에 있는 아메리카 중앙 아메리카 쪽이죠. 여기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고급 커피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죠. 이유는 1500m 이상이 되는 지역이 이 지역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역이 높기 때문에 적도 중심의 이런 이 가운데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원하고 온도 차이에서 체리의 열매 당도가 높고 그 다음에 아주 커피가 다양한 맛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종자라고 그러죠. 종자. 커피가 똑같은 커피지만 그 종자가 여러 가지 종자가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종자에 의해서 또 커피 맛이 달라지고 기후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기온에 여러 가지 위에 있는 뭐 종자나 가공 방법이나 보통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는 보통 커피를 표현할 때 보통 브루잉 커피에서 이거 어느 나라 커피예요? 보통 많이 들 때 가장 커피의 원산지로 많이 알려진 커피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기 이제 이디오피아 커피고 그 다음 여러분이 보통 우리 지금 최근에 굉장히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여기 있는 이제 이 베트남 지역이죠. 베트남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저기 중남미 계통의 지난 겨울에 여러분들 김기일 교수님께서 여기 있는 코스타리카를 다녀오셨는데요. 아마 에스프레소 그 실습 시간에 이 사진도 많이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 커피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더 보완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2009년부터 이 지역의 대표 축제인 커피 축제에서 거의 중추적으로 역할을 같이 해서 왔는데 그것이 커지면서 부가적인 부수적인 산업들이 되게 많이 발달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런 빵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요즘 SNS상에 굉장히 많이 떠서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가던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보여줬지만 문화예술적인 그래서 여러분 선배님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 학교를 알리는 일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 교수님 앞에 있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했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또 여러분의 꿈을 한번 더 펼쳐주고 싶어서 강원도립대학 바리스타 자격증학과를 왔느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뭐죠? 읽어볼까요? 바리스타 이걸 여러분이 이제 하고 싶어 왔죠. 이런 단어들이 하나의 직업군으로 형성되기 전 시작한 거는 뭐 얼마 되지 않았다기보다는 사실 최근의 일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커피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역시 이 직업이 역시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리스타라고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바라고 해서 때는 그런 커피 전문점 형성되어 있는 장비와 도구들이 있고 그 속에 씻는 세척 도구도 있고 추출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 그 안에 이루어진 형태를 바라 그러는데요. 이 바 안에서 보통 이렇게 음료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초창기에 이 음료는 우리는 뭐만 보통 만들었었냐?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커피만 보통 많이 만들었죠.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제 굉장히 아까 교수님 말했듯이 시그니처 메뉴들이 많이 발달되면서
음료들이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죠. 그래서 커피에다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있는 이렇게 우유를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 여기 와서 요즘 약간의 한국에 관련된 이제 이런 전통과 관련된 이런 메뉴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뭐 요즘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미숫가루, 여러분 이게 쌀 가공품인데요. 이런 미숫가루로 연결된 미숫가루 라떼.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 전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죠. 여러분들 이제 흑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당이 설탕입니다만 당의 정제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달라지는데 단순한 단맛 맛이 아닌 그 설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바리스타라는 직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확산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이거하고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그런 유능한 바리스타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교수님 매번 할 때마다 매학 때마다 이 단어 되게 좋아합니다. 요 밑에 아래쪽에 글씨 제가 밑줄 쳐놨었는데요. 교수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는 과학의 산물이며 바리스타는 이 과학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아까 커피에 이야기할 때 이 과학이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커피를 내릴 때 여러분들 이 커피에 있는 커피 가루, 커피 원두죠. 여기에 있는 이 분쇄된 이 가루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여러분 물이죠, 물. 이 물을 이 커피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뭐 한다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추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물에 녹여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물에 녹여낼 때 여기 있는 이 분쇄가 이게 만약에 많이 갈렸을 때, 곱게 갈렸을 때, 굵게 굵게 갈렸을 때 여기 있는 물의 온도가 여러분들 몇 도였을 때 이게 이제 다 달라지겠죠. 그 다음 이 물도 여러분 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음식은 물맛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술도 굉장히 물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도 이 달라지는데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같이 체계적으로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과학을 이해하고 어떤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고 도구가 바뀌고 이랬을 때 이것을 응용해내는 능력이 과학의 이해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단 써있잖아요. 뭘로? 예술로. 예술로 승화시키는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역시 바리스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프레소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에스프레소를 저기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좀 이렇게 보급한 그 이승원 대표님이 이 말을 쓰셨는데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과학의 산물이며 바리스타는 이 과학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사람이다. 어떤 거죠. 이렇게 해서 커피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한 잔의 커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안에는 굉장히 고급 기술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이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여러분은 강원도립대학 바리스타 제과제빵을 입학했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업을 받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이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런 커피를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쓰는 커피를 우리 문화의 중심에 쓰는 나라들은 사실은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들 뭐를 주식으로 먹었냐면 쌀을 주식으로 먹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쌀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음료들 뭐 식혜도 있고요. 뭐 수정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 커피가 주로 생산되었던 어떤 원산지라는 개념이 이제 여러분 이디오피아라고 그러는데요. 이디오피아에서는
커피가 처음 먹었는지 사실은 그것도 지금의 많은 어떤 역사적인 고증으로 여기라고 얘기하지만 뭐 교수님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건 이랬을 것이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설이라고 했죠. 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 거기에 있었던 지역의 종교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불교 카톨릭 그다음에 기독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종교죠. 근데 여기 있던 지역에서는 종교가 무슨 종교냐면 이제 이슬람교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종교죠. 그래서 그 목동에 있는 이름이 칼디라는 그 목동이 굉장히 이렇게 염소가 먹었던 그런 힘을 얘가 그런 걸 느끼고 나서 그 이슬람 승려인데 가서 이거는 이렇게 굉장히 몸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슬람에 있는 그런 승려님이 역시 그것을 보고 그것을 확인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에 있는 종교가 여러분들 종교가 굉장히 많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을 할 때 정신적으로 되게 뭔가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려들이 이렇게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에 있는 승려죠. 이슬람의 승려를 이용해서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무엇일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죠? 커피를 마시는 가장 기본적이 되는 이런 카페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카페인의 기능 때문에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슬람에서 이것이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그 이슬람에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그 전쟁의 역사, 문화들이 충돌하는 그런 전쟁의 역사에 의해서 이제 점점 이제 확산이 돼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이것을 먹고 있죠. 기독교 문화에서는 어떤 뭐를 가장 많이 했었냐면 이제 포도주를 굉장히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런 이슬람에서는 이런 그 커피를 많이 먹었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의 좀 이런 트러블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그 사탄의 음료, 악마의 음료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있습니다. 교수님 좀 시간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이런 세계사의 흐름하고 이런 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커피가 이제 점점 확산이 돼서 영국에 가게 되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영어식 표현인 뭐라고 많이 익게 되냐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커피라고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영국이 굉장히 큰 나라였죠. 그래 큰 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영어권에 있는 그런 확산이 돼서 우리는 이거를 지금 뭐라고 부르느냐? 보통 이제 커피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죠. 지금 교수님이 아까 바리스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바리스타는 굉장히 공부를 좀 깊게 해야죠. 왜? 과학이 곁들여져야만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 여러 가지 커피 추출 도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은 여러분 실습실에 아주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바리스타들이 최근에 어떤 추출 도구를 써서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교수님 예전에 아까 보여줬던 이런 커피들은 이 커피를 물로 추출을 해서 그 물을 다 증발시켜 버리고 말려서 이런 커피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물로 추출했기 때문에 다시 물만 넣으면 녹으면 마실 수 있죠. 그래서 빨리 먹는다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라고 그랬는데 자 이런 인스턴트 커피 말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런 원두 커피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런 이 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엔 굉장히 좋은 그라인더가 있습니다만 이거 이제 핸드 그라인더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라인더로 이렇게 커피를 갈아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커피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추출되는 도구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교수님이 굉장히 여러 개를 갖다 놨는데요. 어떤 추출 도구를 해서 이 위에서 물을 붓느냐에 따라서 이 밑에 담겨지는 커피 맛이 달라집니다. 이거 다른 게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물이 흘러가는 요 방향의 추출에 나오는 출입구 한 개죠. 한 개. 얘는 구멍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얘로 추출하게 되면
커피가 여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좀 오래되니까 그래서 조금 여러분 묵직한 커피들이 만들어내게 되겠고 얘는 구멍이 한 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요 니브라고 그러는데 요 목이 물 흐름이 되게 빨리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피를 추출하게 되면 굉장히 마일드한 커피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이런 구멍이 좀 넓은 것도 있고요. 이건 이제 고노 드리퍼라고 그러고 최근에 한국에 있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우리 교수님하고 책도 같이 쓰셨는데 이영미 대표님이 만들었는데 혹시 보일지 모르겠으면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 속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이 12개의 구멍이 있는데요. 이 12개의 구멍의 흐름을 교수님이 돌려서 이렇게 돌리게 되게 되면 이 구멍이 몇 개의 구멍이 만들어지나에 따라 가지고 커피의 흐름이 달라지죠. 물의 흐름이. 그래서 좀 쉽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에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구멍이 12개라고 해서 얘 이름이 디셈버인데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볼까요? 바리스타는 음료를 만들어내는 기술뿐만 아니라 손님의 질문과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제 바리스타죠. 바리스타는 단순히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메뉴를 제조하는 사람이 아니다. 완벽한 추출, 그죠? 아까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커피하고 물하고, 커피하고 추출할 수 있는 어떤 용매의 이 물하고, 이걸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서 추출. 그 다음에 교수님 아까 책이라는 얘기도 좀 했고요. 뭐 패치먼트라는 얘기 했었는데 커피 베리트라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좋은 온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 안에는 커피의 가공 기술이든지 원산지든지 생산 연도든지 뭐 익었던 정도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머신의 활용.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스마트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머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이것도 굉장히 앞으로 발달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머신의 활용. 그 다음에 2학년 가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경영에 대한 기술도 배우고 매장 관리에 대한 배우는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객의 니즈, 고객의 욕구, 요구 사항들을 뭐 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추출 기술들을 다양하게 겸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어떠한 온도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아까 교수님이 커피 벨트에서 이렇게 보여줬고 기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어떤 온도를 선택하는 것부터 어떤 머신을 선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과목에 어떤 교과목이 있냐면 커피 머신의 어떤 운영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피 머신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에스프레소를 기본으로 해서 교수님 지금 보여줬던 여러 가지 추출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고객이 원하는 커피를 만들어내고 에스프레소 머신의 응급처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늘 같은 맛의 커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매장 관리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좋은 온도를 선택하기 위해서 로스팅에 관련된 기술도 좀 배워야 되겠고 맛보는 걸 커핑하죠. 그래서 이제 커핑하는 그런 기술도 좀 배워야 되겠고 교수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좀 오래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 힘들 텐데요. 조금 더 바리스타가 해야 될 일들을 조금 더 정리해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맛있는 원두를 선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커피 원두를 좋은 걸 선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업도 여러분하고 여러분 이제 그 재택 수업이 끝나면 등교 수업 때 많이 해볼 것 같고요. 그래서 커피를 보관하는 방법도 해야 되겠고 아까 교수님이 여기 보여줬던 이 그라인더, 이거 작은 그라인더만
이 그라인더를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수님 공부할 때 커피를 공부할 때 교수님이 가르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정은표 교수님 커피는 추출하는 기술이 아니라요 이 그라인더에 대한 중요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라는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추출할 때 가장 먼저 기술적으로 접하는 부분이 커피의 분쇄 입자인데요. 그리고 분쇄도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고 이 기능을 여러분이 에스프레소 실습 시간에 굉장히 김길 교수님하고 많이 이제 또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커피 머신에 대한 거 우리는 지금 이제 2그룹짜리 달라포르테 머신이 지금 현재 있는데요. 커피 머신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이제 청소를 하지 않게 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이물의 맛이나 그 다음에 그런 찌꺼기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불량스러운 맛이 한 잔의 커피에 포함된다 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원두를 선택하든 아무리 어떤 그라인드의 기술이 좋든 커피 머신이 아무리 좋은 거든 간에 이것을 하게 되면 오염된 맛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좋은 커피를 만들어낼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에스프레소 추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교수님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은 바리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교수님이 원하는 강원도립대학교의 바리스타 제과제빵과의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하고 수업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좀 긴 시간이었죠, 여러분들. 교수님이 여러분하고 할 때 수업 시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사진도 좀 보여주면서 하면 수업에 좀 더 여러분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다시 이 수업을 다시 할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택 수업이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일주일 연기가 될지 아니면 이걸로 마칠지 모르겠는데요. 교수님의 바람은 마치고 다음에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한 정보는 우리 그 정보방에다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직 커피야 두 번째 재택 수업 동영상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최원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